제 사연은 외모지상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 삶은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제 사연을 읊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못생겼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3녀 중 막내였는데 언니들은 다들 오목조목 예쁜 얼굴을 가졌는데 저만 못생긴 얼굴로 태어났답니다. 유년 시절에는 못생겼어도 귀엽다는 말을 조금 들은 것 같은데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를 올라가자 얼굴로 인해 많은 놀림을 당했어요. 야 불량감자! 넌 뭘 믿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다니는 거냐? 그러게 아침부터 네 얼굴 보니까 오버히트가 쏠린다. 너 엎드려서 얼굴 좀 가리고 있어라. 이런 말들을 거의 매일 듣고 지내는 것은 물론이고 반 친구들 모두가 저를 따돌렸답니다. 제 옷깃을 스치기만 하면 재수없다고 욕하고 머리를 때리는 아이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전 자존감이 매우 낮은 채로 성인이 되었고 남들과 대화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생각 없이 놀렸을 친구들이지만 저에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이 되어서 어딜 가나 그들의 비웃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그래도 제가 잘하는 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공부였습니다. 왕따를 당하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공부 하나밖에 없어서 명문대에 들어갔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였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해 대기업 몇 군데에 이력서를 넣자 서류는 모두 합격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제 얼굴이 걸림돌이 되어 가장 높은 스펙임에도 탈락하고 말았어요. 면접관들은 하나같이 제 얼굴을 쓱 쳐다보고는 다른 예쁜 면접자들에게 시선을 돌렸네요. 실력은 갖췄는데 죄다 낙방되는 결과를 얻으며 성형수술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들처럼 강남 미인이 되려고 성형외과를 찾아가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성형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서나 해야겠다고 잠시 미루게 되었고 계속해서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답니다. 그러다 운명적인 회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곳은 외국계 기업이어서 외국인이 면접을 보았어요. 저는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재량을 마음껏 펼쳤고 합격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답니다. 저는 출근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은 부서에 들어가 일하기를 소망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제 얼굴로 시비를 걸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 번역 통역팀으로 자리를 받고 사무실을 들어섰는데 한국인 남자로 득실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 학창시절에 저를 놀려댔던 남자애들이 떠오르며 식은땀이 나더군요. 당장이라도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도 받아줄 곳이 없을 거라 확신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 자리를 찾아 앉게 되었어요. 첫날은 인수인계만 받고 자리를 정돈하는 정도만 하고 퇴근을 하였고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제 앞에서 놀리거나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제가 보이지 않는 휴게실에서는 술안주처럼 잘근잘근 씹더라고요. 야, 새로운 신입 걔 뭐냐? 뭘 믿고 그 얼굴로 우리 회사에 들어왔대? 내 말에 미국 놈이 회사 대표인 게 문제야. 사람 얼굴을 안 봐도 너무 안 봐. 불량감자같이 생긴 년을 왜 뽑은 건지. 우린 그래도 자리가 멀어서 그나마 낫지. 박 대리는 바로 옆자리라서 죽을 맛이래. 여태껏 회사 다니면서 만족하지 않은 게 없어서 말뚝 박을 생각이었는데 불량감자 들어오고 나서는 이직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더라. 그런 말들을 줄곧 들어온 저는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못 들은 채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도 외톨이로 지내게 된 저는 점심밥도 늘 혼자 먹어야 했고 퇴근 후 회식 같은 자리에도 불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자 회사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게 되었고 외국인인 회사 대표님께도 인정을 받았어요. 게다가 월급까지 만족하고 있으니 이 회사에 뼈를 묻을 생각이었죠. 세월이 흘러 31살이 되자 대리로 승진하게 되었고 전에 하던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미이자 특기가 공부인 저에게 어려운 난관은 며칠 만에 극복이 되었고 누구보다 실력으로 인정받는 직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답니다. 저는 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저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뭘 살까 여러 가지로 고민했어요. 여전히 성형수술을 할 마음은 있었는데 제 얼굴의 견적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나중에 멋지게 수술하겠노라 또다시 미루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사기로 했어요. 경차 정도는 쉽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차량을 먼저 골라놓고 자동차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영업사원이 제 앞에 나타났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말았어요. 그분은 얼굴이 재밌게 생기셨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했답니다. 노래 가사가 나는 멋있어, 잘생겼어, 뭐 이런 가사였는데 그 영업사원의 얼굴은 옥동자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실수로 푹 소리를 내며 웃고 말았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웃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 얼굴이 웃기게 못생겨서 다들 보시기만 하면 빵빵 터지지요. 아니에요. 절대 못생기지 않으셨어요. 매력 있는 얼굴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어떻게 우리 예쁜 손님은 어떤 차를 보러 오셨나요? 영업사원이라서 그런지 정해놓은 멘트를 그대로 쓰시나 봐요. 제가 예쁘다고요? 아, 이건 정해놓은 멘트 아닌데요. 진짜 손님이 예뻐서 예쁘다고 한 거예요. 대장금이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났다고 말한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아, 정말 재밌으신 분이네요. 저는 경차를 보러 왔어요. 인생 첫 차라서 비싸지 않고 연비 좋은 거로 사려고요. 인터넷으로 미리 봐두고 왔습니다. 그러자 영업사원은 바로 팜플렛을 꺼내와 제가 타고 싶은 차량을 보여주며 색상과 옵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얼굴만큼이나 튀는 걸 싫어해서 검정색으로 사기로 했고 옵션은 따로 추가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나오려는데 그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 손님? 아니, 윤정씨. 첫눈에 반했습니다. 네? 뭐에 반했다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에게 반했다고요. 이 안에 윤정씨 있다. 연예인이 했던 대사를 인용해서 저에게 고백하는데 재밌으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온 저에게 제대로 된 사람 대우를 이상으로 대해주는 남자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어도 그 순간만큼은 제가 공주가 된 기분이었답니다.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무리 영업이 좋아도 그렇지 그렇게 여자 손님들한테 막 들이대면 좋아합니까? 저 농담도 아니고 여자 손님한테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심장이 타는 냄새가 나지 않냐고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점점 붉어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 진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전화번호라도 드려야 하나요? 라고 묻자 오늘 저녁에 저랑 데이트합시다. 제가 맛있는 거 쏘겠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날 저녁에 저에게 차를 판 영업사원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남자와 단둘이 밥을 먹는 순간이었죠. 게다가 꽤나 비싼 레스토랑에 와서 먹는 거라서 감회가 새로웠답니다. 제 앞에 앉은 남자는 음식을 참 맛있게 먹었어요. 다른 남자들은 제 앞에 앉아 밥을 먹게 되면 온갖 인상을 쓰며 대충 몇 숟갈 뜨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데 이 남자는 진심으로 저를 편안하게 생각해주고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의 고백을 받아 사귀기로 했고 재밌는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승찬 씨는 저처럼 외모 때문에 취직이 되지 않아 자동차 영업사원이 되었다고 전했어요. 처음엔 못생긴 얼굴이 걸림돌이라 많이 힘들었는데 다분한 끼가 모든 걸 커버해주다 못해 고객들을 웃겨주어서 지역구 판매왕이 되어 수년간 억대 연봉을 지키고 있었죠. 승찬 씨, 나 그거 또 해줘. 옥동자가 하는 테트리스 노래. 아, 그거 알았어. 그는 주크박스처럼 제가 뭔가를 듣고 싶다 하면 자판기처럼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승찬 씨는 연예인 성대모사도 무척이나 잘해서 카페 같은 데서 입만 열었다 하면 시선 집중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어깨에 힘이 왜 이렇게 들어가던지 제가 대단한 남자와 연애하는 것 같아 많이 행복했답니다. 남자친구 덕분에 삶의 질이 수직 향상되어서 일주일 내내 웃으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는 해가 바뀌어도 한결같이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고 제 입가의 미소가 마르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1년여간의 연애를 지속했고 켜켜이 사랑을 쌓아갔어요. 너무 깊어진 나머지 서로가 결혼을 갈구하게 되었죠. 저야 승찬씨가 아니면 어떤 남자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를 꼭 붙잡고 싶어서 청혼을 단번에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승찬씨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현관문을 열어준 승찬씨 어머님의 얼굴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옥동자를 닮은 승찬씨의 친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딴판인 절세미녀가 문을 열어주었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승찬씨 어머님 맞으세요? 그럼요. 승찬씨 엄마니까 이 집에 살겠죠. 설마 내연녀로 생각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너무 미인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영화배우를 만난 기분이라고요. 고마워요. 내가 한미모 한다는 소리를 좀 듣긴 했지. 우리 아들이 지 아빠를 빼다 박아서 나랑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예비 시아버지가 보였는데 승찬씨와 똑같이 생긴 분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아 승찬씨와 교제 중이며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답니다. 그러자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며 허락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 예쁜 아가씨가 우리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다니. 승찬이 너 공 잡은 것 같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처럼 인상이 참 고와. 이제 보니 승찬이랑 윤정씨랑 많이 닮은 것 같아. 부부는 닮은 사람끼리 만나야 잘 산다던데 두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겠어. 그렇게 칭찬인지 모를 말을 들으며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 역시 승찬씨를 보시고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곧장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계획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답니다. 학수고대하던 상견례가 다가오자 저희 부모님은 드디어 제가 시집을 간다며 감탄과 서운함을 섞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당신들 입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일찍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 남자 근처에 가보지도 않은 제가 대뜸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한 것도 모자라 결혼할 남자가 있다니 많이 놀라신 것 같았죠. 이윽고 양가 부모님과 저와 승찬씨가 마주 앉아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결혼에 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허례허식 없이 심플하게 결혼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나누시며 서로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두고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하셨답니다. 사돈께서 예쁘게 키운 아이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시집 보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네? 저희 딸이 예쁘다고요? 물론 저희 눈에는 너무 예쁘지만 평생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돈께서 딸아이를 잘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요? 윤정이는 누가 봐도 미인인데요. 이목구비가 또렷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얼마나 예쁜데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자 기분이 몹시나 좋아졌습니다. 한평생 못생겼다는 말을 귀에 달고 살았는데 이렇게 사람 대우를 해주는 분들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행복했죠. 저에 대한 칭찬이 끝나자 친정 부모님이 승찬씨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찬이야말로 정말 멋지고 매력이 넘치는 아이죠. 이런 아드님을 둔 기분이 어떠실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요. 엄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시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승찬이 이놈이 저를 닮아 인물이 훤칠하죠. 그리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끼가 모두 저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승찬이가 당신을 닮았다고? 얘는 누가 봐도 날 닮았어. 완벽한 얼굴과 몸매를 보란 말이야. 그럼 우리 두 사람을 반반씩 닮았다고 하자. 에? 사돈, 제 자랑이지만 젊었을 때 여자들이 제 앞에 줄을 섰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많고 많은 여자를 고르고 골라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거죠.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당신 앞에 줄을 섰다는 거야? 날 졸졸 따라다닌 게 누군데?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했었잖아. 그랬나? 내 기억에는 당신이 나를 엄청 좋아해서 따라다닌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여하튼 우리 잘난 아들과 어여쁜 새애기가 우리 부부처럼 알콩달콩 지지고 볶으며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저희도 바라는 건 그거 하나예요. 싸우지 않고 서로를 아껴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애가 시집간다 해서 시부모님이 무서운 분들이면 어쩌나 싶었는데 너무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어서 마음이 놓이네요. 부디 우리 윤정이 좀 많이 예뻐해 주세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저희는 이미 윤정이를 딸아이로 받아들였습니다. 윤정이가 사돈의 자식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제 아내를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럼 나랑 닮은 구석이 많은 것 같아. 이에 저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같은 절세미인과 제가 닮았다뇨. 말도 안 돼요. 어머님은 제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라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여러 덕담과 칭찬이 오가며 상견례는 끝이 났고 식당을 나와 주차장에서 각자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다급하게 오셔서 저에게 시어머니의 가방을 건네주셨어요. 윤정아! 네 시어머니가 식당에 놓고 나가셨나 보다. 얼른 갖다 드려. 갖다 드리고 올게. 종종 걸음으로 승찬씨 가족이 타고 있는 차량으로 다가갔습니다. 열려있는 창문에 시부모님의 모습이 보여서 바로 가방을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두 분의 대화가 제 걸음을 멈추게 했답니다. 당신 아까 한 말 진심이야? 새애기가 날 닮았다고 한 게 진심이냐고. 그건 그냥 사돈들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지. 아무튼 기분 나빠. 내가 새애기를 닮았다니. 나도 승찬이랑 판박이라고 말했잖아. 내가 어딜 봐서 아들놈이랑 닮았어. 내가 훨씬 더 잘생겼잖아. 승찬이는 당신을 닮았지. 뭐야?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차라리 욕을 해, 이 인간아. 아까는 승찬이가 당신을 닮았다고 이야기했잖아. 그거야. 사돈들 앞에서 빈말을 한 거잖아. 하여튼 승찬이는 당신을 빼다 박았어. 알아들었어? 그러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승찬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만들 좀 하세요. 내 얼굴이 어떻다고 자꾸 흉을 보고 그러세요? 그리고 윤정이 정도면 예쁜 얼굴인데 엄마랑 닮았다고 한 게 뭐가 그리 언짢으신 거예요? 시부모님은 그 말을 듣자 운전석에 있는 승찬씨 뒤통수를 번갈아가며 날렸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쁘진 않았지만 지금 가방을 돌려드려도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백미러로 저를 발견한 승찬씨가 차에서 내려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가방을 두고 가셔서 가져왔어. 어머님, 아버님,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어머, 우리 새애기구나. 어쩐지 네가 우리 차 있는 데로 걸어오는데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언제 봐도 우리 새애기는 참 예뻐. 그럼 우리 며느리는 당신을 닮아서 절세 미인이라니까. 두 분은 민망했는지 괜한 말을 하시며 방금 상황을 모른 척했답니다. 저는 일부러 말해봤자 분위기만 민망해질 것 같아 엷은 미소를 짓고 돌아섰네요. 그제야 시부모님의 눈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옥동자를 닮은 추남이라는 것과 제가 불량감자처럼 못생겼다는 걸 말이죠. 그래도 앞에서는 예쁘다고 축켜 세워주시니 별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멋진 신혼집을 차려서 부부의 삶을 시작했답니다. 그이는 일을 마치면 집으로 달려와 저를 가만두지 않고 마음껏 사랑해 주었어요. 이런 순간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예전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는지 제가 김태희와 송혜교보다 훨씬 예쁘다고 말하며 제 얼굴을 매일같이 어루만져 주었어요. 신혼의 달콤함을 느끼며 행복을 마음껏 볶고 있는데 조금 우울한 사건 하나가 벌어졌답니다. 회사에서 말이죠. 저희 팀 부장님의 딸이 결혼한다고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돌렸는데 이상하게도 저만 받지 못했답니다. 저는 부장님이 실수로 빠뜨린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부장실에 문을 두들겼어요. 부장님, 따님이 결혼하신다면서요. 저 청첩장 못 받았는데 하나 주세요. 그러자 부장님은 몰래 빵이라도 훔쳐먹다 걸린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청첩장 못 받았지? 아쉽게도 다 떨어졌네. 그리고 윤정씨는 내 딸 결혼식에 오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왜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오라고 하셨으면서 저는 오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윤종 씨, 내가 청첩장을 주지 않았으면 대충 눈치를 채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실수로 자네한테만 청첩장을 빼먹었겠어? 그럼 일부러 안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왜요?